1박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호텔에 투숙을 하러 왔어요. 우리 남편이 미쳤어요. 그래도 오늘은 결혼기념일이니까, 그것도 10주년 결혼기념일이니까 내 생에 이런 방에 묵어보다니. 제가 옛날에 어떻게 운 좋게 클럽룸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그 클럽룸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벽난로가 짝퉁입니다. 가스야 가스. 나무는 짝퉁이고 불은 가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웃기지. 저기 짝퉁 벽난로를 위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있네요.本当の木よ。本当の木。見て。ガスでつけるけど本当の木だよ。なぜそういう風になる？それ本当の木よ。아 그래? 아닌데? 아끼는 되죠 소리? 開けると思う。 아니야. そうじゃないあれの意味がない。 でも意味がない多分それ私それが本物じゃないというところに500円かける 발코니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나가면 테라스에 테이블도 있군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라이트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친 것 같은 거 봐봐. 저기 풀장 보이시나요? 온수풀. 그래, 1박에 200만원. 미쳤나봐. 우리 남편이 미쳤나봐. 내 생에 이렇게 화로운 날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여기는 드레스룸 거울, 드레스룸 옷장. 자, 그리고 화장실 휘황찬란 빛깔 번쩍. 자, 화장실. 샤워는 또 따로 있어요. 자, 환영 샴페인이랑 그 다음에 작은 케이크도 있네요. 저게 저 호화찬란한 장이 열면 미니바가 있습니다. 짠, 커피랑 음료. 소프트 드링크는 포함이래요. 알코올은 돈을 내야 한답니다. 둘이서 같이 와인도 먹고 코스 메뉴로 먹다 보니까 두당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제가 파인다이닝을 몇 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하진 않았습니다. 조식은 뭐 괜찮았어요. 근데 뭐 엄청 특별하진 않았지만 평소 때 일반적으로 호텔 조식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들, 요리를 한 것들. 그리고 과일 골라서 갖다 주면 주스바에서 주스를 만들어줘요. 아침 메뉴에 주문할 수 있는 왜 메뉴 같은 거 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침 메뉴에 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러고 이제 주문을 해봤죠. 맛은 없더군요. 전반적으로 그 호텔에 딸린 그 레스토랑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호텔을 둘러보러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거대한 트리가 있는 무슨 지하예요. 주차장 입구에서 이렇게 딱 차를 주차하고 딱 들어오면 보이는 바로 로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 컨시어지도 있어요. 엄청 호화찬란하죠. 그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위층 바랑 레스토랑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제 레스토랑과 바를 둘러보고 슬슬 밖으로 한번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의 정원으로 가볼게요. 호텔에 있으면서 주로 밥 먹을 때 이제 옆에 테이블 사람들이랑 좀 만나게 되잖아요. 뭐 딱히 만나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옆 테이블 얘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상류층이 오는구나 하는 걸 호텔에서 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실감을 했습니다. 가장 쇼킹했던 건 어떤 부부가 러시아인이었어요. 러시아인이 와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가 같이 왔더라고요. 저 비싼 호텔에. 그렇구나. 베이비시터. 저것이 말로만 듣던 베이비시터구나.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부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아는 사이 같았어요. 갑자기 우연히 이런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아, 그래, 좁은 세계인가 봐.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냥 우연히 들려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선글라스를 자기가 쓰고 있었던 선글라스를 딱 그 부부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토타입이야. 아, 네. 선글라스를 제작하시는군요. 젊은 남자였는데. 그렇구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또 아침 밥 먹으러 나온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옆에 그 웨이터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연설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요점은 뭐였냐면 내가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 아마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럽까지 왔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유럽 내에서 단거리 비행기를 또 타려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의 법에 의해서 파일럿이 뭐 2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다시 비행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일정을 놓쳤고 몇 시간 늦게 왔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서 개인 비행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책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도 저렇게 되는구나.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개인 제트기 비행사가 20시간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유럽 내에서 기차로 가도 되는 곳을 비행기로 못 갔다고 투덜투덜 하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흥미가 없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붙잡혀 있는 웨이터가 참 불쌍하다. 극한 직업이구나. 저런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는구나. 웃으면서. 그리고 옆에 테이블에 어떤 아주 젊은 여자 2명이 같이 온 거예요. 한 20대가 각 되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젊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20대가 갓 된 아직 학생일 것 같은 그 여자 2명이 이 정도로 고급 호텔에 둘이서 놀러 온다. 쟤네들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서 살았겠구나. 아까 그 러시아 커플의 그 아이들이 크면 저런 느낌으로 이런 곳에 놀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 여자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2명 중에 한 명이 손가락에 알맹이가 거짓말 안 보태고 제 엄지 손톱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 사이즈 다이아몬드는 처음 봤어 이러면서 뭐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진짜겠지? 그런데 놀러 오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먼저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방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제가 화장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세면대 위에 아까 갔던 그 반지가 떡하니 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놓고 다니네? 이러면서 이걸 딱 주워가지고 이거를 컨시어지한테 갖다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 2명의 여자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돌려줬죠. 반지를 돌려줬는데 걔네들 중에 그 반지 받은 애가 너무 고맙다면서 나중에 영국에 있는 자기 별장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해줬어요. 는 건 뻥입니다. 반지 받고 고맙다고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런 거지. 어쨌든 호텔에 머물면서 남편이랑 같이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서비스가 과한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오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나.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걸 누리려고 그 비싼 돈을 내고 거길 가는 거겠죠.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스위스의 호텔 중에서도 거의 탑 레벨에 들어가는 호텔입니다. 탑 10에 들어간다고 해요. 누구 기준으로는 넘버1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했습니다. 서비스도 좋았고 그리고 이 호텔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호텔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놀러 오냐면 주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 사는 갑부들이 놀러 오는 호텔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체르마트나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발드나 뭐 이런 곳에 가죠.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고급 리조트로 특화된 곳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놀러 오는 동네예요. 특히 겨울 시즌이라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서비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영어만 통했어요. 보통 이제 일하러 어디서 오냐면 포르투갈?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저 사람들은 자기 한 달치 월급을 하루 만에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내서 뭐랄까 자괴감이나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늘 자기네 나라에서 한 달에 월급 500유로 받아.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 거기다가 숙식 해결되지. 거기다가 뭐 시즌잡이래요. 보통은 이제 겨울에 시즌에 고용돼서 오고 그 시즌 동안 이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 모아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몇 달 일하면 자기가 한 1년치 벌 거 이상을 벌어서 가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겠구나. 그래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일본이나 이런 데로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중에도 겨울에 스키 리조트에서 한 몇 달, 3달, 4달 동안 숙식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 있거든요. 적어도 숙식비는 안 드니까 돈을 꽤 모을 수가 있어요. 돈 쓸 시간도 없고 돈 쓸 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랑 남편이 생각한 건 이건 너무 과하다였어요. 다시 이런 곳에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今撮ってる。泳いで。泳いで。早く。足が冷た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사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